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 문제풀이 강의의 복습 동영상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진도가 다 끝났고 이제 오늘은 우리 변리사 25년, 변리사 25년 또 변호사 25년 합쳐가지고 40문제 우리 시험 친다고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가볼까요? 이제 마지막 복습 동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관리는 어차피 나와봐야 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와봐야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다 보기보다는 기출된 법리만을 가지고 우리가 푸는 연습을 하자. 기출된 법리만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놨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 근데 안 풀려 그럼 틀리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해. 그러면은 남의 타인의 사물을 대신 처리함으로써 비용을 받는데 그 타인이 나보고 일 처리하는 게 명백히 반하게, 명백히 일하지 말래. 그러면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백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관리의사, 타인의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다는 그 관리의사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의사는 여러분들 다른 뭐예요? 다른 동기표시설 아니면 제가 만든 조건표시설과 다르게 얘는 표시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여러분들 타인을 위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의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공동상속등기 이런 공동상속등기 이런 말이 나오면, 공동상속등기 신청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들 사무관리 동그라미 쳐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여러분들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또는 공익 등이 있으면 여러분들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사물을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손해를 발생시켰어. 그런데 그게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에 대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한 때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고요. 다음에 개시했으면 당연히 알려줘야지. 왜요? 타인은 타인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또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같이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안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3자와의 약정. 여러분들 무조건 제3자의 약정이 들어가면 돈을 주고받는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른 당사자들끼리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인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고요. 다음에 이거와 마찬가지 비슷하게 어떠한 일을 해가지고 제3자에게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이 발생했다. 제3자 사실상 있으면 부당이득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사자들끼리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가지고 그 타인의 사물을 처리했을 때 그 타인에게 사무관리를 청구할 수 없다. 뭐예요? 제3자랑 약정에서 도급계약 같은 걸로 처리를 해라 이 말이고요. 사무관리를 진짜로 했는데, 사무관리를 정말로 했는데 실제 내가 업무를 처리한 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런 말 나오면 뭐예요?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지 이 제3자한테 돈을 받을 필요는 없다. 받을 수 없다라는 우리 전용물 소권 관련된 내용이었죠. 다음에 본인의 의사에 반했다. 여러분 반했다 나오면 무조건 현존 이익 찍어주자 그랬죠.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자? 보증인의 구상권. 의사에 반하는 보증인의 구상권은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된다는 그거랑 같이 보자 그랬습니다. 다음에 사물을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과실 없이 손해를 받았다. 그러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여러분들 보상 청구하는 겁니다. 다음에 별도의 위임계약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무관리에서. 그럼 다른 거 사무관리 바로 X 펴줘주시면 된다는 위에 봤었죠. 제3자와의 약정에 따랐으면 그 약정에 따라 가지고 돈을 받으면 되는 거지. 사무관리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에 사무관리 의사는 병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 대립이 있는 문제라 그랬죠. 판례는 없어가지고 중복정답이 처리된 문제인데 이걸로 우리 6회 변시에서는 이게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다. 그래서 부당이득에 법률상 원인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탈락되더라. 그러니까 사무관리가 먼저 성립하면 부당이득이 청구할 수 없다. 이제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자 그랬습니다. 판례는 없어요. 판례는 없지만 그래서 중복 정답 처리가 됐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의사에 적합하게 해야 되죠. 왜요? 알 수 없을 때 성질에 쫓아서 이익이 되도록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에 따라야죠. 여러분들. 다음에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는 현존이익 한도, 과실 없이 사무 처리자가 손해를 받은 때는 뭐예요?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부당이득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886번, 887번 구별해서 보자 그랬죠? 원칙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을 것, 이익을 얻고 손해를 얻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수익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인정됩니다.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그 부당이득의 범위를 결정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 여러분들 우리 비법인 사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요건을 끌고 들어옵니다. 주관적 요건을 끌고 들어와요. 어떤 때? 양자 사이의 이익 균형상, 이익 형량상 얘도 보호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 얘가 아니고요. 누구예요? 받은 사, 채권자도 보호해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도 보호해 주어야 될 때, 이때는 우리 채권자님께서 그래서 횡령한 금전이 나왔다. 여러분들 바로 악의 중과실이 있는지 체크하자 그랬습니다. 악의 중과실, 즉 이게 횡령한 돈으로 나한테 변제를 하고 있네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법률상 원인이 결여되었으니까 우리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한다. 근데 단순히 과실이 있으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체크 잘 하자 그랬습니다. 위에 거랑 두 개 구별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법률상 원인이 없고 손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얻었고 인과관계 그냥 그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성립 요건 탈락입니다. 할 수 없다. 다음에 여러분들 모든 이익이 다 된다 그랬다. 모든 이익이 다 된다 그랬지만 다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건물 임차인이 여러분 건물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문 닫고 나갔어. 문 닫고 나갔으면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귀속한 이득이 없다. 그때는 부당이득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는 뭐예요? 차임 상당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더라. 다음에 임차인이 동의항에 기해 가지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죠. 여러분들 요거 주의하자 그랬다. 동의항은 뭐예요? 인도 거절 권능입니다. 인도 거절. 즉 뭐예요? 점유를 정당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지. 사용 수익, 여기서 살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거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성립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계속 중에 차임 줘야 되잖아요. 근데도 끝나고도 계속 그 사용 수익해. 근데 차임을 안 줘? 이건 좀 부당하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그래서 단순 점유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사용 수익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점유 정당화지 사용 수익 정당화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나옵니다. 원물 반환이 불가능. 우리 해제에서처럼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 그러면은 가액 반환해야 되는데 가액 반환의 판단 시준, 가액 반환 기준 시점 뭐예요? 불당시라고 했죠. 뭐예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때가 언젠데? 그 처분해가지고 그 목적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가지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그 처분 당시 대가, 처분 당시 시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채무 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 뭐예요? 비체 변제는 그냥 비체 변제라고 읽지 말고 옆에요. 악의의 비체 변제라고 읽자 그랬죠. 무조건 악의의 비체 변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채무 없음을 알지 못했어요. 과실 유무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에 다만 변제를 강제당했어. 난 분명히 채무가 없는데 옆에 칼이 들어오네. 그럼 갚았어. 그렇게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 요거 조문 내용입니다. 다음에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데 착오 없이 변제했다? 그러면 그냥 진짜 변제한 게 되더라.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밑에 거랑 구별하자 그랬죠. 착오로 변제기 전에 변제한 경우에 여러분들 이익을 중간 이자와 같이 이익을 반환하는 거지 뭘 반환하는 게 아니다. 원본을 반환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데 만약에 알고 변제했어. 이건 기한의 이익 포기한 걸로 봤죠? 그러니까 진짜 변제한 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도의관념에 적합 나오면 반환 청구 바로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불법 원인급여 핵심은 뭐라 그랬죠? 강강세. 강강세는 아니다. 그러니까 강행규정, 강행법규 위반이거나 강제 집행 면탈에 의해 가지고 통정 이런 거는 불법 원인급여의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거는 강행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103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 안 된다 체크해 주시고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근저당 제가 그 해설에다가 적어다 드렸죠. 도박에 사용하기 위한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가지고 저 대준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근저당을 설정해줬어.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더라. 왜요? 근저당을 하려면 실행해가지고 매각해가지고 대금을 내가 받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국적인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근저당 말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불법 원인급여 불법성 비교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자 너 왜 불법 원인으로 급여했니? 너 반환 청구 못해가 원칙인데 근데 수익자의 불법성이 더 커. 현저히 커. 불법의 불법성을 경미하면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라는 746조 단서에다가 추가로 판례가 불법성 비교론 요 쟁점을 추가를 하죠. 다음에 선의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이 있지만 악이 여러분들 이익에다가 이자까지 붙이지만 더해서 손해까지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안 때부터입니다. 안 때부터. 이게 뭐가 아니에요?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은 부당이득의 특칙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 받은 날부터 가는 거지 우리 일반적인 부당이득에서는 그때부터 안 때부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패소하면 제가 뭐 재패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재패하자 이렇게 우리 노무사 시험을 재패하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금전상의 이득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요. 미성년자 신용카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채무 여기다가 찍자 그랬죠. 매매 대금이 아니라 지급 채무 상당액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 라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법 행위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다 증명해야 돼.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다 증명해야 돼요. 왜요? 750조는 단서 규정이 없어요. 본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를 모두 증명해야 되더라. 다음에 여러분들 부작위, 과실, 부작위, 과실 다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위, 불법행위 성립하고요. 요거 핵심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성립합니다. 여러분들 객관적 인정, 부작위 성립한다.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돈 받으면 기분 좋아진다 그랬습니다. 돈 받으면 기분 좋아진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돈 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의로 심실상실을 초래. 여러분 과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은 사건 말씀드렸죠? 술 먹은 사건 말씀드렸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거. 책임 능력이 없을 때는 뭐예요? 이게 755조 1항 단서, 75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데 누가? 감독자가 나 과실 없어요 라고 증명해야 되는데 책임 능력이 있어. 그러면은 이때 누구예요? 그 감독 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더라. 그러니까 누가? 피해자가 우리 맨 처음 봤던 것처럼 전부 다 입증해야 된더라.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요건을 모두 증명할 책임이 있더라. 그 다음에 요거 선생님 감독 의무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선생님 감독 의무에 관해 가지고 학교 생활 전반이 아니라 뭐예요? 학교 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거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다음에 사용자 책임, 사실상의 지위관계. 고용계약이 무효더라도 사실상 지위감독관계가 있어야 되더라. 지위감독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 뭐랑 비교하자? 그 이행보조자랑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 이후. 퇴직 이후 끝났지. 퇴직 이후는 얘 어떻게 내한테 사실상 지위감독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퇴직 이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퇴직 이후는 끝난 거예요. 이러면 사용자 다 망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실질적 지위 감독 관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실질적 지위의 감독은 실제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요 되게 말 주의하자 그랬다. 실 계속 나와가지고 틀릴 수 있어요. 실제로가 아니라 뭐예요? 객관적.
객관적으로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으면 되지 실제로가 아니더라. 다음에 여러분들 외형이론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외형이론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외형이론은 그대로 가져와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행위로 보지만 여러분들 뭐가 또 마찬가지로 상대방 악이 중과실 있는 상대방은 보호 필요성 없다는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더라.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면 틀리지 않겠죠? 폭행과 같은 애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가지고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면 사무집행 관련성을 가질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저 756조의 사무집행 관련성 요건 충족되더라. 다음에 파견사업주 여러분들 배상책임 부담한다는 거 체크했고요. 제가 뭐 동업관계, 명의대여자, 뭐 위임, 도급 다 비교해 드렸었죠. 수업 시간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자 책임, 사용자 책임을 지는 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자는 여러분들 구상권이 있거든요. 왜요? 피용자의 책임에 피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그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으로서 부진적 연대 관계에 있더라. 얘가 다 갚아주면 얘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조문 내용인데 그게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좀 힘드네요. 아이고, 네. 다음에 여러분들 고의로 불법행위 나왔다? 고의로 불법행위 나왔다? 뭐요? 상계는 안 돼요. 상계는 안 돼. 근데 과실상계는 돼. 라고 체크해주자 그랬죠. 여러분들. 다음에 뒤에 과실상계에서도 볼 내용입니다. 다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에 배상했어요. 전부에 배상한 사용자는 제3자에게 부담 부분에 하나요. 배상한 전액이 아니다. 여러분들. 부담 부분에 하나요. 구상할 수 있더라. 라고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진적 연대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갑은 을에게 사용자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그 불렌 사건이거든요. 보세요. 을이 임차 을이 우리 노무사님 을에게 임차하고 을은 뭐예요? 사무직원 병해과실로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었다. 병해과실로 X의 소유권, 건물을 멸실시킨 손해, 그 위법행위, 멸실시킨 위법행위로 불법행위 책임. 그러니까 뭐예요? 병은 7호공조를 지고 그럼 을은 뭐예요? 을은 얘 사용관계 있잖아요. 사무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756조에 따라 가지고 뭐예요? 진다. 사용자 책임을 진다. 사용자 책임을 진다. 근데 여러분들 요 체불도 똑같이 지더라. 왜요? 이거 391조 이행보조자. 청구할 수 있다. 이행보조자 잊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 피용자가 나오면 이행보조자도 같이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은 계약관계가 없어요. 우리 채무불이행이 나오려면 계약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을은 아니에요. 을은 계약관계 없이 단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고 을이 우리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을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다. 체크하시고요. 동시에 전부의 이행 왜요? 부진적 연대 채무니까. 다음에 갑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칙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예외 뭐예요? 형평의 원칙상 제한이 가능하더라. 다음에 네 가겠습니다. 도급 여러분 핵심 도급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원칙적 부정이라 그랬습니다. 다만 뭐예요? 구체적 지휘감독 이런 말이 나오거나 뭐예요? 구체적 지휘감독 나왔네요. 그러니까 노무도급 이런 말 나오면 사용자 책임을 진다라고 체크하자 그랬습니다. 다음에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 여러분들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1차가 점유자 뭐예요? 이 사람은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고요. 2차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니까 하자의 의미가 뭐더라? 요 하자의 의미가 뭐더라?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 결여, 안전성이 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뭐예요? 국어 문제라 그랬죠?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게 아니래. 뭐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네, 넘어감 있네요. 여러분들 방조 다 된다 그랬습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 부작위에 의한 방조, 부작위, 과실에 의한 방조 다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760조는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규정은 연대지만 판례는 부진적 연대 채무로 파악하더라. 뭐예요? 얘는 절대유효의 범위가 굉장히 적어. 그러니까 피해자가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다음에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원칙입니다. 여러분 원칙 요거 절대 잊지 마세요.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원의 과실과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불법 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한 명이 그 책임 범위를 일부러 제한할 수 없다고요. 왜요?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10만큼 가담했는데 그래 너 100 다 책임져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까 우리 잠시만요. 네, 밑에 있네요. 또 있네요. 명예훼손의 경우 예, 보겠습니다. 일단은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지고 명예훼손에 적합한 처분을 명할 수, 명예회복에 적합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요.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하나만 더 사죄 광고는 안 되더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더라. 다음에 여러분들 65세 이런 문제는 진짜로 최신 판례였기 때문에 이 당시쯤 최신 판례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데 이건 모르면 틀리는 문제라 괜찮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가에서의 과실은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단순 부주의라고 하더라도 확대 원인 되면 과실상계가 되더라. 과실상계의 과실은 약한 부주의, 단순한 부주의. 다음에 법원은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되고요. 왜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공평의 원칙상 법원이 직권으로 파악하지만 여러분들 손해배상의 예정에서처럼 그 사실인정이나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더라. 당사자의 주장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다음에 한 개의 손해배상 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여러분들 일부 청구 제가 그림도 그려드렸죠. 일부 청구는 일단 핵심은 뭐예요? 전액에서 감액한다. 전액에서 감액한 다음에 청구액이 잔액을 초과해. 그럼 잔액만 인용하면 되는 거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해 청구액 전액을 인용하면 됩니다.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아.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아. 그러면 잔액이 더 적은 거네요. 적은 걸 인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여러분 핵심 본래급 부이행. 여러분 손해 과실상계는 뭐예요? 손배에서 문제가 되는 거더라. 그러니까 본래급부의 이행이 불이행되어 가지고 손해배상에서 또는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계약성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데 과실상계 이런 거 안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무과실 책임인 하자 담보 책임이지만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뭐예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공평의 원칙상.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과실상계가 준용된다. 과실상계 준용 이거 틀린 말이라고 여러분들 주의하자 그랬죠. 과실상계 준용이 아니라 그냥 공평타당의 원칙상 깎아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가지고 고의의 불법행위했으면 얘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어. 근데 앞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그랬죠. 공동불법행위자. 근데 한 명이 고의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자가 있었던 거야. 그럼 얘만 과실상계 할 수 없는 거고 나머지는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그거를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기역 다음에 시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실상계 다음에 손익상계 다음에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 여러분들 피해자의 뭐 합병증 이런 거 생각하자 그랬죠. 의료과실과 피해자의 합병증 그 귀책 사유와 무관한 것이더라도 과실상계 법리 얘는 유추 적용이다. 여러분들 다음에 미성년자가 성추행이 나왔으면 뭐예요? 그가 성인이 된 때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